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예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요. 이 돈을 벌고 하다 보니까 어른이 되면 다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은 공부할 때가 좋은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참 그때는 좀 뭐 이렇게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은 돌이켜보면은 그 울타리 속에서 내가 참 편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완전 공감합니다. 물론 지금 제일도 너무 사랑하지만요.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할 때가 제일 속 편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시니어들을 위한 학교 분당 인생학교의 박철용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분당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서 유스레이 분당 그 인생학교라는 클럽의 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박철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이란 단어를 되게 오랜만에 그렇지.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훈화 말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요. 네, 편안하게 또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3A 분당 인생학교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에게는 이제 U3A가 좀 생소한 단어거든요. 이게 그러시죠.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실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표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운동 자체가 외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은퇴한 시니어들이 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습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래를 따져보면은 한 40년 전쯤에 1982년도에 영국에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 또 혹은 반은퇴자라고 그들은 표현을 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파트타이머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가르치기도 하고 스스로 배우기도 하는 그런 조직으로 출발을 했던 이제 학습 공동체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외에서 먼저 시작된 공동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조직이 되었나요? 지금 이 운동 자체가 한 40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도 비교적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2005년도쯤에 처음에는 이제 학계에서 여러 이제 그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내용들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그 필드에서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한 거는 2010년대 초반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한 우리로 봤으면 한 10년 조금 지났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먼저 시작된 운동이고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는 2010년도 이후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현재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학교입니다. U3A 분당 인생학교. 자, 이 학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학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좀 교실 이런 것만 상상하실 것 같은데, 유니버시티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캠퍼스는 아니고요. 분당에 있는 이제 시니어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는 한 10년 전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출범을 했어요. 올해 이제 10년이 딱 지났죠. 네네네. 처음에는 한 20분 정도가 모여서 동아리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한 160명 정도가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코디네이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볼런티어들이에요. 이 자원봉사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강좌를 한 30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자체 이제 우리 클럽의 운영은 10명의 이제 우리 회원들 중에 10명의 운영위원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단위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회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학습 진행 또 사업 계획 이런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분당 지역, 그 인근에 있는 이제 수지나 용인이나 또 송파나 이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저희들 회원들 대상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계신 분들이 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어떤 조건이 있나요? 유스레이가 원래 이제 그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 개념 때문에 저희들은 45세
이상이라고 이제 일단 그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은 시간도 나지도 않죠. 네. 그래서 45세로서 은퇴하신 분들 혹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일생 동안 근무를 했던 직장에서 정년 퇴임을 했다든가 네. 또 자녀들을 다 출가시켰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홀가분해진 그런 이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회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령화 시대에 아주 유익한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럼 U3A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U3A는 어떤 운동인가요? U3A가 이제 외국 표현이죠. 네. 그 University of the Third Age 그 약어들 모아서 이제 U3A입니다. 굳이 뭐 우리나라 말로 어색하지만 표현하자면 제3인생기 대학 좀 어색하죠. 예, 좀 그래서 저는 그냥 딱딱한데요. U3A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은퇴한 분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 유래를 좀 살펴보면요. 1973년도에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정도 뒤에 영국에 전파가 돼서 영국이 중심이 돼서 지금 세계적인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좀 활동들을 좀 많이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주로 시작됐고 아시아 쪽은 많이 확산이 된 상태인가요? 어때요? 아시아 쪽도 뭐 저희들이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제적인 모임이라도 이런 건 없습니다만 대개적으로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보면 뭐 동남아 국가들 중에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네. 주로 이제 영국 계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영국령에 있었던. 네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더 서드 에이지를 이제 위한 학교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니까 좀 우리말로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이제 새롭게 또 다른 인생, 새 출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까요? 어떨까요? 뭐, 새 출발이라고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네. 왜냐면 더 솔드 에이지라는 게 사실은, 우리들 좀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프로스트 에이지 그러면, 부모 슬하에서,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한다면 세컨드 스테이지는 가정을 이루어서, 네. 가정에서 혹은 또 국가에 큰 기여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은퇴를 했다든가 출가를 다 했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홀가분해진 그런 사람들이 맞이하는 걸 솔드 에이지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은퇴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뭐 좀 더 이 여유 있게 그동안 일생 동안 익혀왔던 자기의 체험이나 이런 경험담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크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U3A가 해외에서 먼저 시작된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해외 성공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조금 전에 1973년도에 프랑스에서 출발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 The Sold Age란 말이 왜 나오게 된가를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이 인구 고령화라고 그러는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와서 네.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일시적인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도 쭉 이런 트렌드는 네. 더 연장될 가능성이 더 많이 심해질 거라고 있지요.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1970년도 이전에 사람들이 이제 각 세대에 대한 명칭들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명칭이 있다면 이 수명이 늘어난 이 시대에서 봤을 때는 노인이라는 표현이겠죠. 시니어 그룹들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 시니어 그룹들을 표현할 때 올더 에이지, 엘더, 뭐 시니어 시티즌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다음에 이제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서는 우리한테 좀 익숙하긴 한데 좀 어색하죠. 실버, 또 노년. 중국 같은 데는 좀 세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장년, 존년. 그러니까 60대는 길장자를 써서 장년, 네. 70대가 되면 존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요, 좀 감각적이지 않아요. 좀 센시티브 하잖아요. 그래서 요 시대의 연령의 표현을 더 솔드 에이지라는 말을 차용을 해서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U3A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U3A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지금 돼 있는데 네. 정작 프랑스는요, 대학 부설에 시니어 평생 대학원 같은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서 학문 위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로부터 10년 뒤에 영국으로 이전된 이 사람들은 은퇴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웃자, 뭐 즐기자, 인생을 즐겁게 살자, 뭐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랍스, 뭐 그다음에 립 이런 표현들 써가지고 정부나 또 주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하는 그런 데서 굉장히 발달이 된 것이 영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아나운서께서도 물어보셨습니다만은 영연방이라고 그러는 데가 주로 이 애프터눈 티가 발달이 돼 있는 그런 데잖아요. 네. 오후 시간에 차 한잔 마시는. 네. 그래서 클럽 문화가 정착이 돼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클럽 문화로 이 유스레이를 발전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발전이 됐고요. 최근에 현황을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한 1000개 정도의 유스레이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 40만 명 정도 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 유스레이 단체로는 뭐 한 250명 정도 기준이 되는 것 같고, 적은 데는 한 12명, 많은 데는 한 2,000명, 이런 정도로 크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시니어 세대들한테 굉장히 좋은 모델로 제시가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영국에서는 이게 클럽 문화로 잘 이제 정착이 됐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프랑스 아까 앞서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학문화가 되면은 사람이 사실 이렇게 또, 연세가 좀 들게 되면 또 공부하라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잘 학습 능력도 조금 떨어지고 그런데 뭔가 웃으면서 같이 즐기면서 한다면은 더 뭔가 와닿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U3A에 대해서 이 기본 정신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U3A는, 이것을 이제, 총하게 해서 첫 번째로 이제 U3A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다다르고자 하는 이상이 있어요. 네. 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 구성원들의 역할, 그걸 미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것을 이제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제, 유스레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상, 어떻게 하면 이 유스레이를, 하겠냐는 건 유스레이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을 통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딴 사람들과 나눴던 이 지혜로움들, 이런 것들을 몇몇 한정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첫 번째 이제 이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제 이들의 역할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퍼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 행사를 집행한다든가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스스로 한다. 자, 자조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유스레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임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다면 우선 이 단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종교적,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간혹 정치적, 종교적인 것이 역작용으로, 부작용으로 좀 사람들 간에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분리를 시키는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배제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특별히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교사, 교수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코디네이터라는 표현을 써요. 코디라는 게 잘 아시지만 조정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다 코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일방이 나는 이 지식을 전달해주고 나는 그 지식을 받아서 소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이제 이런 서로 이제 공유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이제 저희들 활동의 원칙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재정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을 집행한다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든가 행정적인 처리를 한다든가 또 무슨 여러 가지 광고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도 다 우리 자율적으로 해 나간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배우자, 웃자, 그리고 인생을 즐기자.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사실은 방금 얘기한 어떤 그 3세대 말고도 1세대, 2세대 모든 세대한테 다 통하고 필요한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이나 참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들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생각은 외부 지원을 정중하게 사양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들의 활동을 좀 더 투명하게 가져가고 싶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운영을 할 때 이제 몇 가지 원칙 중에 장소 사용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고정비에서 제일 많이 지급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U3A가 고정적인 장소를 고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저렴한 공공시설이라든지 혹은 네. 각자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죠. 마침 저희 이제 그 U3A 분당은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AK 프라자라는 백화점에 네. 문화 아카데미가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하루 종일 그 교실을 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빈 시간을 저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저희는 이제 크게 혜택을 받아서 네. 장소 운영비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코디네이터들이 볼런티어라고 말씀드렸고 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자원봉사자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용이 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회비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소가 좀 해결됐다는 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좋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또 지방에서도 보면 제가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사실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안 쓰고 있는 뭐 학교라든가 요즘 그런 공간을 또 많이 사용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자, 선생님이 계시는 그 분당 인생학교 여기서는 그렇다면 이제 어떤 활동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 이제 U3A 그 분당 그 인생학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디가 한 그 25에서 30명 정도가 돼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좌도 한 30개 정도가 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학습의 과정 설정을 회원들이 원하는 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룹별로 좀 나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문 부분이 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어학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예술 부분, 또 야외 활동 부분, 아웃도어로요. 이렇게 한 5가지 부류로 나눠서 이제 저희는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인문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많이 아시고 있습니다만, 주로 사람 관계 얘기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요. 그래서 심리학 이런 것들을 책을 가지고도 혹은 또 이제 어떤 필름, 영화를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화 자체도 영화 인문학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 접근을 한다든가, 또 역사 공부를 하면서 여행, 요즘 이제 해외 여행들을 많이 가시니까 그런 걸 엮여서 역사 산책, 뭐 이런 프로그램도 이제 인문학, 또 어학은 이제 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실용, 이 여행 영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고급 수준들은 영어 소설을 직접 읽어요. 네. 또 일본어는 뭐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기도 하고, 또 중국어 반도 이제 뭐 여행, 또 가끔 가다가 수요가 있으면 스페인어 반도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식이 돼 있고, 요즘 이제 이런 게 이제 핸드폰을 활용해서 활동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핸드폰으로 즐거운 사진 찍기라든지 또 그걸로 다큐를 한번 제작해 본다든가, 그거에 의해서 에세이를 써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예술 부분은 클래식 음악 감상반, 그 다음에 뭐 미술사 공부반, 그 다음에 이제 이 악기 연주들을 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나이 들어서도 배울 수 있는 악기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일리시 필스라든지 우쿨렐레 이런 것들은 네네네. 어렸을 때 안 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물놀이 이런 것들도 하게 또 이들이 이제 버스킹 밴드를 만들어서 일정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야외 활동들 네. 고궁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또 뭐 주변에 이제 야트막한 산이라든지 생태공원 이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한 하는 이런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프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해 주시는 분들은 다 뭐 무료 봉사로 해주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예. 저희들이 자조라고 그렇게 셀프 헬프라고 이제 연구 사람들은 표현해요. 셀프 헬프인 게 그러니까 듣는 분이 가르치시는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 재능 기부네요. 네네. 그러면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 거기서 일해 주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도 다 봉사. 다 봉사입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10명의 운영위원이란 분들이 이제 그런 오가나이징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코디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봉사활동들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이 뭔가 좀 재능이 일단 있어야겠네요. 뭐 기타를 잘 치신다거나. 뭐 이제 그런 기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우리들 특성이 이 유스레이에서 그 배운다는 게 learning is life예요. 인생을 위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무슨 자격증을 받는다든가 졸업장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디네이터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 강의를 맡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또 그 강좌를 맡고 있는데 저는 역사 산책이라는 걸 맡고 있는데요. 네. 저희 클래스에 고등학교에서 30년 이상 역사 선생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스스로 공부해서 그 대신에 저는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그게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 심이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모이면, 자, 나는 뭘 하겠다. 나는 뭘 맡아서 하겠다. 그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나요? 접수를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단톡방에서 일정한 기간에 이제 신청을 받아요. 하실 수 있는 분들. 그 기존에 하실 분 중에 이제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사전에 받아서 저희들 이제 분기에 한 번씩 강좌가 학교가 열리거든요. 그때마다 새로운 강좌를 하는데 3사람 이하가 됐을 때는 이제 열지를 않습니다만 4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강좌를 이제 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25개 강좌가 열려 있는 거죠. 아, 그야말로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이렇게 나누는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약간 참여자분들이 원하시는 강좌도 이렇게 개설해 주기도 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 우리들 중에 누가 이 과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개의 경우 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연령대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기능을 요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회원이 6개월 이상 가서 배워와서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와. 예를 들면 이제 우쿨렐레 같은 경우에 한 6개월 정도 하면 기초반을 또 어떤 분이 자기가 맡아요. 하신 분이. 그분들은 계속 중급반으로 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이 못해도 본인이 조금 배워갖고 와서 할 정도라고. 그럴 수도 있죠. 대단한 열정이 없으면 힘든 일인데 이게 초빙을 해오지 않고요. 네네. 정말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네요. 뭐 100% 거의 100% 저희들 이제 회원들입니다. 예전에 이제 좀 특이하게 뭐 외부에서 한번 모셔본 적이 있는데요. 회원들도 좋아하긴 했지만 기능을 굉장히 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기능이 향상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로 다 충당이 됐다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어떤 강좌가 좀 가장 인기가 많습니까? 지금 인기 있는 강좌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 강의실에서 하는 것 중에는요, 뭐 영화 감상반, 그다음에 클래식 음악반, 그다음에 미술사 강좌반, 그다음에 사진 찍기반, 핸드폰도 사진 찍기반도 일단은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거든요. 뭐 제가 맡고 있는 역사 선생님도 꽤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야외나 아웃도어로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미술관에 한 팀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거 한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철 되면 뭐 단풍놀이, 꽃놀이, 눈꽃 구경. 그다음에 이제 야트막한 산을 한 달에 한 번씩 당연히 이제 그런 그룹들도 있고. 그래서 뭐 혼자 가기 힘들지만 여럿이 가면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조금 힘들지만. 예를 들면 뭐 조금 한 서너 시간 가야 되는 뭐 강릉 부채길 뭐 이런 거 혼자 가기엔 좀 힘든데 우리 회원들끼리 모여서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강좌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참여율도 높고 흥미 있고 재밌어요. 선생님도 수업 들으십니까? 저도 여러 과목 듣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시면서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면서 또 학습자이시기도 하네요. 네. 저희는 이제 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냥 가장 큰 메리트 같아요. 맞아요. 되게 경험에 의의를 두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참여자분들의 반응이 가장 어떤 반응이 제일 많으신가요? 참여자들이 대단히 보람을 갖고 재밌을 해요. 특히 이제 평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은퇴하고 난 뒤에 좀 무료하게 지냈었는데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됐다. 뭐 이런 분들 또 여기는요 제2의 저의 배움터였어요. 아니면 놀이터입니다. 사랑방입니다 하고 이제 좀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 아주 좋은 커뮤니티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 잘 아시지만 우리들 모임의 대부분이 모임 동창회니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뭐 직장 다닐 때 동료들이니 뭐 이런 사람들의 화제는 과거잖아요. 되게 과거 완료형의 일도 오늘도 놀고 다음 달도 노는데 우리는 현재를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누구였는지, 몇 살인지, 또 직업이 뭐였는지 이런 걸 묻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누구든지 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멤버가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를 지금 같이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와닿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모임에 갔었는데 초등학교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너무 추억에만 갇혀 있는 모임인 것 같아서 뭐 반갑긴 한데 또 우리가 현재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반응들도 또 굉장히 좀 좋다고 네, 하셨고요.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또 궁금한 게 혹시 막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학기가 딱 시작할 때 세팅을 해서 시작합니까? 아니면은 뭐 누구나 이렇게 열려 있습니까? 아무 때나?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일반적인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유스레이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는 이를 널리 홍보한답니다. 입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주변 이웃들한테. 그래서 이제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저희가 이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뭐 현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 활동에 참여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 제한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45살이라는 연령이 있습니다만 그 연령을 넣었으면 저희는 너 퀄리피케이션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뭐 경제력이라든지 또 혹은 뭐 학력이라든지 또 성별이라든지 뭐 이런 자격이 없이 누구나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국내에 또 이렇게 비슷한 학교들이 또 있는지 전국적으로는 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말고도 저희 인근에 이제 위례에 비슷한 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초창기 저희와 함께했던 분이 가서 이제 개설을 한 그런 학교고요. 그 지혜로운 학교 유스레이 서울이라고 2010년, 11년 이때쯤에 생긴 거로 홈페이지는 있던데 네. 저희가 교류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활력 있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홈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싸운 건 아닌데 하여튼 요 정도가 지금 현재 유스레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볼런티어들을 확보하는 문제 또 조직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직접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정부라든지 지자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지 않는 우리 자율적인 운동이고 싶어서 그런 것들은 아직 좀 접점을 크게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뭐 연대에서 뭔가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진행할 그런 뭐 어떤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못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일단 지역 중심이잖아요. 네. 외국도 다 보면 유스레이 잉글랜드 이러질 않아요. 유스레이 뉴캐슬, 유스레이 뭐 런던, 또 우리도 유스레이 분당 그러잖아요. 유스레이 서울. 지역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분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야 되는 자주학습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연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뭐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건 요 멤버들끼리의 이제 이게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도 시간 많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분들이 모여서 한다는 게 의의가 그렇죠. 네.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연대 쪽은 이제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고 그 배우는 프로그램 외에 야외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던 대로 야외에서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행도 있나요? 여행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일 여행 갔다 올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좀 저희는 이제 봄, 가을로 갔다 오고 그다음에 눈이 많이 왔다든가 또 이제 가을철이라든가 봄철 이럴 때 이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류들은 2박 3일 이렇게 이제 그 휴양림 이런 데를 가서 밤 별 보기 운동 뭐 이런 하기위해서 하는 게 있고요. 아직은 시행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제 유스레이 분당에서는 내년도에 그 처음으로 세계 문화 기획을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거를 내년 가을쯤에 이제
청구를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듣자 하니까 이제 유스데이 그 런던이나 이런 데서 제일 인기 있는 강좌가 스페인어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 스페인어를 배우냐고 그랬더니, 네. 스페인어를 배워서 스페인으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씨 좋고 물가 싸고 과일 많고 막 이런 거. 네. 이제 이 유스레이 이 실버 이 시니어 멤버들이 되게 굉장히 이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더 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죠. 시니어 분들한테 이렇게 새로운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치매에도 좋고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좀 많이 제가 추천을 좀 드리거든요.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천천히라도. 그리고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그렇죠. 언어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제가 자꾸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래도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니까 학기나 뭐 몇 년 과정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 듣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예. 평생 학습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Learning Cooperation 학습 협동조합이라고 저희는 처음에 표방을 해요. 네. 협동조합이라는 건 뭐 아시는 대로 조합원들이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결실을 공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역할인 게 이제 코디를 하든 학생을 하든 또 뭐 반장 역할을 하든 다 N분의 1의 책임과 N분의 1의 의무를 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뭐 우리 그리고 이제 우리 배운다는 것 자체가 즐기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무슨 뭐 여기에 어떤 자격을 취득한다든가 뭐 이걸 내가 성취했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없이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즐기기 위해서 배우신다는 말씀이 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구적인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선생님 생각에 현대 한국의 시니어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 체계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평소에 이제 그런 거 좀 생각을 쭉 꾸준히 해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동년배들, 우리 이제 즐기는 거 보면은, 배우기 위해서, 또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잖아요. 일테면 뭐, 그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뭐, 등산을 간다. 또 뭐, 당구를 친다. 또 뭐, 가까운 이제 복지관에 가서 한두 과목 듣고 뭐 3,000원 혹은 4,000원 하나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오늘 하루를 보냈다.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고 네. 보람찬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힐링 타임, 또 오늘도 하루 잘 보냈구나 하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시니어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들이 이 나이가 되도록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많이 받았던 게 내 개인 소유가 아니고 우리 사회 공공재 아닌가. 이걸 그냥 개인적으로 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즉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한테 굉장히 그 희망을 주고 있는 게 K컬처라고 있잖아요. 네. K컬처. 그렇죠. 오래전에 왜 세계화 그래서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 현역 시절에 이제 사실 외국어를 배워갖고 외국에 나와서 외국인들하고 경쟁을 하는 기업인이나 예술인들을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또 다른 한 가지 그 패턴이 있었다 그러면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있지 않았겠어요? 어느 지방, 어느 국가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K컬처가 좀 굉장히 우리들한테 그 기운을 얻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니어들만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경험, 지혜들, 또 뭐 학력, 또 경제력, 건강 이런 것들이 다 내게 아니고 사회와 같이 쉐어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한다고 그래. 내가 기부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 아닙니다. 나누는 겁니다. 나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니어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특별히 가정에 묶이지 말고요. 예를 들면 조부모들이 손자녀 그 가르치기 뭐 이런 것도 요즘 우리 이
아이들이 없고 또 인구 절벽 이런 시대를 들어가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낭패에 처하고 있는데 시니어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우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회 기여 봉사 또 저는 적정한 규모의 어디 소비 행동 그리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주로 관주도예요. 이거보다 저는 순수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어디 동원되면 일당을 얼마 받아. 이거는 사실 봉사활동이라고 그것도 뭐 힘은 씁니다만 순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시니어들이 좀 더 네. 우리의 그 지난 것들이 잘 사회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왜냐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게 네.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게 아니라 켜켜이 자기의 체험이 쌓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쌓인 거를 그냥 날려버린다?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서 고대부터 노인한 사람이 죽으면 도산 하나가 불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 그런 것들을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뭐 조직이 없어서 잘 못하고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니어들한테 필요한 어떤 지식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더 예전에 부모님 세대들은 한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고생하시다가 말년에도 제대로 못 누리고 또 자식들한테 뭔가 남겨주기 위해서 아끼고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또 우리 어르신들, 형님들을 보면은 굉장히 또 멋쟁이들도 많고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보태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볼 때 좀 바람직한 시니어 라이프, 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예, 말씀드렸던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맥락이겠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나눈다는 거죠. 예. 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이효령 선생님이요.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 중에 하나가 네. 산다는 것은 내 이야기 하나 보태고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네. 죽기 직전에. 저는 이런 말을 아주 오랫동안 한 3, 4년 됐죠. 그분 돌아가신 지 생각해요. 제 거를 누구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가정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또 특히 우리 국가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더더구나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왜 김난조 시인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인이 96세였어요. 3년 전에 이제 마지막 시집을 내실 때 인터뷰에서 이런 걸 보았어요.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는 생활을 난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여태 조금밖에 들여다보지 못한 대자연, 못다 읽은 책, 못다 읽은 시, 못다 들은 음악, 못한 기도, 더 정성 들여서 사귀어야 될 사람들,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관계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인연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이렇게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자세들이 너무 보기 좋으신 것 같은데 요즘 현재 대다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대로입니다. 물론 이제 대개의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 중심이에요. 평탄하신 분들은 우선 뭐 병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사지만 건강하신 분들이 보다 더 자기 창의적이고 더 적극적인 이런 방식으로 사회에 자기가 지금까지 사회로부터 받았던 거, 내 개인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에서 나눌 수 있는 게 육체적인 거든 뭐 또 혹은 금전적인 거든요, 시간적인 거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우리 유스레이 분당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개 이제 연령대 좀 높지 않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이제 그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봉사활동에 저희들이 일부 좀 참여하거든요. 네. 또 연말에는 미혼모라든지 고아원 이런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활동을 좀 저희들 전개를 하고 있는 것들도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U3A 이 분당 인생학교 사실 이제 나눔이고 뭐 어떤 비용이 좀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만약에 좀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뭐 저희들 자력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변함이 없고요. 네.
이를테면 이제 정부에서 한다는 건 다 우리 세금이에요. 저는 오히려 정부로부터 내가 세금을 1,000원을 내고 정부로부터 100원 지원받는 건 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는 부지런히 정책 개발 네. 이런 데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노인들이 그런 여러 정책에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에 이 실경험이 있는 시니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에 주력하시면 좋겠고, 무슨 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지원한다는 거는 자생력을 오히려 젊은 분들한테 어린 학생들한테 저는 더 많이 집행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3A 분당 인생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향후 발전적인 시니어 라이프의 모델을 제시하신다면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글쎄, 이제 저희들 수명이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86세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니어에 해당되는 분들은 86세가 넘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평균이 86세니까요. 좀 더 많이 배워야 하십니다. 배운다는 게 예전처럼 이 지식, 난리지를 배운다는 건 아니거든요. 레 미제라블을 썼던 그 빅토르 휘고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나의 감성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사람을 좀 사람들한테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남을 통한 이런 같이 연대를 해서 같이 하는 이런 모임 안에서 더 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시간도 보람있게 쓰여지는 그런 삶을 향했으면 좋겠다. 그 결과 정말 사회에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우리들한테 주어졌을 때 멋진 이 시니어를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정말 이 시니어 삶을 멋지고 그리고 아주 나누면서 특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주변 분들과 함께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나누면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당 인생학교 박철용 교장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신 귀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자,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시니어들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매주 좋은 정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